일단 우리가 전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나눠서 채용을 준비하신다면 이 전형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서류 단계에서는 뭘 평가할까요? 서류에서는 뭐 이렇게 빠지는 거 없나?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뭐가 되게 뭐 잘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빠지는 거 없나? 요 맞아요. 기준, 스펙. 기준. 그러니까 회사마다 원하는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을 본다. 그래서 내가 1차 면접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면접에서는 뭘 보냐. 보통 1차에서 2차로 넘길 때 3에서 5배수 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채용을 10명 할 거다. 그러면 50명 면접 가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 뽑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50명씩이나 10명 뽑는데 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면접에서는 그러면 1차에서 스펙을 봤어. 기준을 넘었어. 그럼 면접에서는 뭘 볼까요? 면접에서 이제 진짜 찐이냐 아니냐 보겠지. 우리가 원하는 찐이냐 아니냐. 찐이냐 아니냐.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같이 일하고 싶은가를 보는 거예요. 스펙으로 봤을 땐 뛰어난 지원자지만 막상 봤더니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이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5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6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네. 일을 잘하는 거는 전교 1등이 일을 잘하든가 전교 3등이 잘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스펙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또 센스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보는 거는 이 사람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컬처 핏이라고 해요. 컬처 핏.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컬처 핏. 컬처 핏. 2025 채용 트렌드가 뭐예요? 선생님, 저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컬처 핏을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잡핏이 중요했어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주 뛰어나, 스펙도 뛰어나, 1등을 뽑았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 1년 있다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회사에서 바라는 바는 어느 정도는 직무적으로 뭐 평생 일한다까지 하면 좋겠지만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은 우리와 함께 협업을 해서 산업의 성장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도 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여해 주길 바라는데 1, 2년 있다 나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리스크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 많은 MZ세대들이 지금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이런 바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채용에 돈을 좀 많이 들였을 건데.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손실인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훌륭한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집단으로 본다면 우리도 가족들이 작은 집단들이잖아요.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아빠가 짱이야. 그래서 이제 아빠를 따라가 다. 아빠 이제 오시면 다 이제 인사하고 이런 집안이 또 있는 반면 우리 집은 엄마가 짱이야. 그래서 모든 걸 엄마가 결정해. 그런 집도 있는 거고 우리 집은 뭐 수평적인 문화로 친구처럼 또는 우리 집은 개인주의 이렇게 집단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산업군에 있더라도 기업 내 분위기가 있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새로운 가족이 올 때 그 사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족을 이제 맞이할 거니까 학력이 어때야 되고 뭐 스펙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염원하기보다는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나랑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업도 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컬처 핏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그러면 컬처 핏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한테 컬처 핏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이런 컬처 핏은 사실 어디에서 많이 볼까라고 본다면 면접 단계에서 사실 보기가 가장 쉬워요. 네. 우리도 보면 사람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이분 내 재질이다. 이런 거 느껴지는 거 뭔지 결이 아시죠? 비슷해. 네, 내 결이 느껴지죠? 비슷해. 네. 또 보고 싶어. 근데 너무 유능하고 좋은 사람인데 막 친하게 지내고 계속 보고 싶지는 않아. 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스펙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접에서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좀 보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에서는 MZ세대가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면접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MG가 네, 왜냐면 MZ가 MZ랑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 면접관들이 더 와서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싫을 것 왜냐면 같아. 동년배인데 나는 어. 지금 취준생이고 그들은 나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좀 네.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약간 4년 차에서 한 7년 차 정도 되는 이런 급들의 직급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함께 보는 경우들도 있고 네. 심층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우리는 너무 열심히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준비만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오히려 준비하면 잘 못 맞추는 게 컬처핏입니다. 아. 제가 취업 시장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을. 네. 컨설팅을 깊이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없어요. 아, 내가 없다. 네, 나라는 사람의 색깔이나 개성이나 정체성은 계속 죽이고 이 앞에 여러 전형들을 내가 정답 맞추기만 하면서 달려왔다 보니까 면접 때도 내가 뭔가 잘 보이고만 싶고 기업이 원하는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해진 틀에 나를 막 우겨넣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컬처핏이라는 것 자체가 유능한 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를 넘어간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한번 터놓고 얘기 나눠봅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나는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가 우선이에요. 취준 시장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하는 고민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없어요. 어느 기업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날 붙여주는 곳이요. 네, 저를 뽑아주는 곳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취준생들은 단기간에 당장 너무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 취준을 빨리 회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의 시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이 직업을 선택하고 회사를 간다는 건 향후 사실 30년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당장 그냥 뽑아만 주신다면 면접에 가서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뽑아만 주신다면 서류가 왔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문화는 이런 문화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시너지를 많이 내고 해서 먼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골라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참 나서 어렵다. 네.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